소년 삼국지 제42화 불꽃 튀는 지략 대결, 관도대전의 전개, 조조와 원소, 중원의 패권을 건 두 영웅의 숙명적인 대결, 관도대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41화에서 보셨듯이 하비성에서 여포를 꺾은 조조는 거침없이 북벌을 시작했고, 하북의 맹주 원소 역시 조조의 움직임에 맞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관도로 향했습니다. 이제 중원 전체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조조군은 병력 수에서는 원소에 비해 열세였지만 뛰어난 지휘관들과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원소군은 10만이 넘는 대병력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유능한 모사들이 서로 반목하고 지휘 체계가 통일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 작정이었습니다. 지략의 승부, 곽가의 등장. 관도대전은 단순한 병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략의 싸움이자 인재의 싸움이었습니다. 조조의 곁에는 그의 책략가이자 귀신 같은 지혜를 지닌 곽가 고자가 있었습니다. 곽가는 조조가 가장 신뢰하는 모사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예측은 번번이 적중했습니다. 원소는 겉으로는 강하나 속은 나약합니다. 명분만을 좇고 실리를 취하지 못하며 결단력이 부족하여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병력이 많다고 해도 병사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곽가는 원소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장기전을 펼치며 원소의 병력을 소모시키고 내부 분열을 유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조조는 곽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계책을 따랐습니다. 반면 원소의 진영에는 뛰어난 모사 전풍 텐리과 저수주 셔크가 있었지만 원소는 그들의 충언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전풍은 조조와의 전면전을 피하고 장기전을 통해 조조를 지치게 할 것을 주장했으나 원소는 자신의 대군을 과신하며 단숨에 조조를 쳐부수려 했습니다. 이처럼 원소의 오만함과 우유부단함은 이미 패배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오소의 중요성, 관도대전은 일진일퇴의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소군은 조조의 진영을 향해 맹렬히 공격해왔습니다. 특히 원소군의 알량 옌량과 문추 원초우는 당대 최고의 맹장으로 조조군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조조는 이들을 막기 위해 관우를 내세우는 등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관우는 조조의 신임을 받으며 알량과 문추를 차례로 격파하는 대활약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조조군의 보급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식량과 군수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사기도 저하되었습니다. 그때 곽가가 다시 조조에게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주공 원소군의 가장 큰 약점은 오소 우차오에 있습니다. 그곳에 원소군의 모든 군량미가 쌓여 있습니다. 만약 오소를 기습하여 군량미를 불태운다면 원소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오소는 원소군의 군량미를 보관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곳이 무너지면 원소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오소는 원소의 강력한 장수 순욱영춘, 유총이 엄중히 지키고 있었고 본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기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단의 순간 조조의 승부수. 모든 장수들이 망설였지만 조조는 곽가의 계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승패를 가를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조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소수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오소를 기습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는 남은 본진을 조조의 종형제인 조인 차오른에게 맡기며 필사적으로 방어할 것을 명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조조는 병사들에게 원소군의 깃발을 들게 하고 자신들 역시 원소군 복장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오소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은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조조의 비장한 결단에 불굴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오직 승리만이 살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소에 도착한 조조군은 일제히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순우경이 지키는 원소군 병사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혼란에 빠졌고 조조군은 맹렬하게 군량미 창고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원소군의 군량미 창고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오소의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관도 전역을 밝혔다. 원소의 패배, 천하의 주인이 바뀌다. 오소의 불길은 원소군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군량미가 모두 불타버리자 원소군의 병사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소는 오소의 불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뒤늦게 병력을 보내 오소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혼란에 빠진 원소군은 조조군의 맹렬한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장수들이 전사하고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원소는 겨우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비참하게 도망쳤습니다. 중권의 패권을 건 관도대전은 조조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조조는 하부까지 장악하며 중원 전체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원소의 몰락은 조조가 천하통일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조의 시대가 활짝 열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조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강동의 성원 그리고 조조의 곁에 머물고 있는 유비라는 두 영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조조는 이들을 모두 제압하고 진정으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비는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길을 어떻게 찾아나갈까요? 다음 화 소년 삼국지 제4일 3화 유비의 탈출. 조조의 칼날을 벗어나다에서는 관도대전 이후 조조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는 유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중원을 떠돌던 유비에게 과연 어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